패백은 시부모에게 드리는 선물을 높여 부르는 말로 우리 조상들의 깊은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알록달록 고운 빛을 뽐내는 우리의 패백 음식이 점점 기계화되면서 그 의미도 잊힌 듯하죠. 혼례 음식의 첫 번째 사돈 어른들에게 드리는 음식이다 보니까 더 엄격하게 하고 정성 들여 해야 하고요. 대충이라는 건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충북 청주시 운천동. 고인쇠박물관 사거리, 인적이 드문 오래된 골목길에는 30년 넘게 패백 음식을 만드는 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덕수희 씨 종갓집에서 태어나 친정어머니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전통 방식 그대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저는 청주에서 전통 혼례 음식을 하고 있는 이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정에 종갓집이다 보니까 친정 엄마로부터 자연스럽게 하다가 보니까 배우게 되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19살 때니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데가 뭐 지금 만으로 뭐 한 50년 됐다고 봐야죠. 꿈 많던 20살 아가씨는 손녀 재롱을 지켜보는 할머니가 됐고 자상한 남편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명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한 길만 고집하다 보니 세월이 이만큼 지나왔네요. 친정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차리고 시댁 어른들께 큰절을 하며 술과 음식을 올리는 풍습인 패백은 요즘 보기 힘든 풍경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닭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인다고 하죠. 재료나 음식 만드는 법이 정말로 할 때마다 긴장되고 진짜 뭐 힘이 들지만 해놓고 보면은 보람이 좀 있잖아요.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아름답고 섬세한 이중희 명인의 음식은 예술 작품으로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디자인 등록까지 마쳤는데요. 지단으로 꽃을 만들고 대추 하나하나 끼워진 잣 하나래도 흐트러짐과 소홀함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방부제나 색소나 들어간 걸 먹으면요 알레르기가 일어나요. 목에서 금방 반응이 와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장사한다고 조금 더 색감 좋고 돈 많이 벌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자존심이 허락지가 않아요. 제일 좋았던 적이 충대 식품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결혼을 하는데 저희 집 와서 오미자들은 한과를 아우 정말로 이거는 자연색 오미자네. 그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이제 좀 기분이 그런 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잘 먹었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고 이러면은. 이중희 명인은 오늘도 새로운 인생을 꾸려갈 부부의 행복을 기원하며 손끝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 혼례 음식을 그 방식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데요. 특히 재료 하나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국내산 천연 재료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재료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대량 생산하는 값싼 음식과는 달리 노력과 정성이 가득 담겼죠. 닭은 이제 우리 결혼식에 꼭 필요한 음식이니까 처녀가 어른이 된다는 뜻이고 닭이 그냥 일반 닭이지만은 저렇게 음식에 옷을 입히고 고명을 해놓으면 봉황이 돼서 처녀가 머리를 올렸다는 뜻이에요. 저게 구절판 구색을 갖추면서요 9가지 뜻이 담긴 거를 거기에 제일 제가 중요시하는 게 명나날을 정과를 해요. 옛날에는 자손을 9명, 10명 낳아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뜻이 담긴 거고요. 오늘 이중희 명인은 딸 주혜진 씨와 함께 다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짬이 날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리고 사실 이제 몸이 수고스러운 거에 비해서 이제 힘들게 일을 하시니까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걸 먹어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어보면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맛은 그 재료 하나나 뭐 그 과정 하나하나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귀한 재료로 정성껏 만든 다식의 색감이 정말 고운데요. 요즘은 맛보기 힘든 음식이 됐죠. 손님 올 때만 하는 음식이고 이제 어렸을 때는 이게 간식이었으니까. 명절 때 가면 다식도 하나하리가 있고 뭐 약과 하나하리, 곶감서부터 산자 이렇게. 하나하리 이렇게 네. 따로 이렇게 다 해놓고 계시긴 하거든요. 명절 때는 남들은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신이 났어요. 음식 만드는 거. 새로운 거 만들어 보고 자꾸 이렇게 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린 시절 이중희 명인이 어머니와 함께했던 것처럼 딸과 함께 만든 다식은 먹기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색을 뽐냅니다. 이미 갈라지고 무늬도 희미해진 다식판은 명인이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그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이어져 어느덧 100년이 넘은 지 오래라고 하죠. 저희 어머니는 오로지 자식들, 어머니가 6남매를 두셨는데 자식들 먹거리 해주는 게 취미셨어요. 어머니가. 자고 있나면 어머니가 먹거리 새로운 걸 이렇게 해놓고 얘들아 와서 먹어라 하고 우리 어머니 생각하니까 지금 목이 메이네요. 저희 어머니 살아서 제가 작품 전시한 거를 어머니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네 신역이 너무 되지 않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 살아서 제가 음식을 착 해놓고 어머니 앉혀놓고 이거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심장 수술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저희를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셨어요. 그래갖고 그게 제일 아쉽고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 때 항상 어머니 사진을 제일 앞에 싣고 제일 먼저 생각해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을 작품에 녹여 담아 지금의 명인을 만든 건 아닐까요? 왠지 모르게 썰렁해진 골목은 겨울이 되니 더 춥게만 느껴집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든 이곳은 올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오랜 시간 함께한 이웃들은 이미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가 워낙에는 공원 되기 전에는 꽃집도 있고 슈퍼도 있고 얼마나 좋았어. 서점도 있고 문구사도 있고. 학교도. 그렇지 그때는 여기서 나중까지 살려고 했었지. 볼거리는 많이 만들잖아요. 지원을 해서 뭐 공예다 문화다. 근데 볼거리를 보려면 먹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먹거리에는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전통 음식이고 먹거리에 주식은 아니지만은 간식이고 사람이 큰일을 할 때는 꼭 이런 음식도 필요하고요. 예, 잔치상에 잔치 음식이 꼭 있어야 잔치를 하잖아요. 사람이 의식주가 뭐년데 저는 식이 더 뭐냐라고 봐요.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흘러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00년 가게가 사라질까, 우리 음식이 잊힐까, 이중희 명인은 걱정이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제 패백 음식도 하고 이제 할머니한테서 전해 받은 뭐 이바지 음식, 뭐 한과나 떡 만드는 거를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셔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사실 맛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싶고 조금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좀 정리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딸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배우고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직은 젊어서 의사를 조금 더 하고 나이 들어서는 완전히 전수받았으면 좋겠고요. 이 음식이 제가 살아있는 한 좀 보존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음식을 많이 계승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명인의 고집일 겁니다. 우리 맛을 계승하기 위해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자신만의 철학을 지킨 이중희 명인은 오늘도 밤을 새워가며 작품을 만들어가겠죠. 점점 더 스마트해져가는 세상, 우리가 사는 도시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 주거 등 각종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도시, 스마트시티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친환경 미래 도시, 모빌리티 혁신이 만드는 스마트한 도시를 만나봅니다. 도시가 커짐에 따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 문제인데요. 한국 스마트시티의 대표 주자인 세종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이를 위해 세종시 생활권 안에서는 공유차와 퍼스널 모빌리티만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왔는데요. 정부 세종청사 곳곳에 설치돼 있는 공영 자전거가 대표적입니다. 200m에 300m 사이에 정류장이 하나씩 꼭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플에 지도상으로 이제 자전거가 그 장소에 몇 대가 비치돼 있는지 이게 좀 자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곳이 또 어디에 또 이제 반납할 수 있을지 그런 것 좀 편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구축된 세종시에서는 공영 자전거 어울링이 시민들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울링은 2014년 도입된 이후 시민분들의 호응에 힘입어 세종시의 대표적인 개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뉴 어울링이 보급된 이후 편리한 대여 반납 시스템으로 이용 건수 및 만족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시는 매년 어울링 자전거를 추가 도입 중이며 생활권 곳곳에 대여소를 구축하여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영 자전거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주차 비용을 절감하고 이동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 매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해 자전거를 재배치하던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용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해 적정 보유 대수의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 수요를 예측하는 태블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배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또 다른 이동수단이 도시의 모빌리티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는 도심 공원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반 공공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너무 넓다 보니까 공원 안에 이제 내부 셔틀 개념으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정해진 정류장 안에서 시민들의 탑승 및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세종시 중앙공원 일대의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따라 운행합니다. 특이하게 내부에 운전석이 없는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 차량인데요.
직원 한 명이 탑승해 컴퓨터로 운행 경로와 속도, 장애물 식별 기능 등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순수 전기차고요. 이 차는 보시다시피 이제 핸들이 없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반 차는 앞에만 조향이 가능하지만 이 차는 앞뒤 조향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차보다는 좀 좁은 구역을 좀 용이하게 돌 수 있는 그런 특징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셔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는 다인승 셔틀을 만들어서 그 밖에 이제 실도로 및 주행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최고 시속은 30km. 공원이라는 장소 특성상 야생동물 등이 튀어나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해 최고 속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 운행을 거치고 나면 일반 도로를 달리며 시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자리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정말 택시보다도 편하고 내 차보다 편하게 갔다 온 것 같고요. 정말 안정적이고 이게 여러 군데 센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안전하게 갔다 왔고 편안하게 정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현재 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천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먼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 공간을 공유해 주차 공급을 늘리고 공유 교통 서비스와 대중교통을 연계해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의 이용이 활발한 가운데 공유차 서비스도 시작됐습니다. 부천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위굴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시 시민이시라면 누구라도 부천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스마트 시티패스 앱을 통해 차량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며 QR코드를 통한 간편 이용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유차는 노란 색깔의 전용 주차면에 주차가 되어 있어 찾기도 쉬운데요. 예약과 반납도 부천 대중교통 활용 어플리케이션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공유차에 부착된 QR코드를 찍으면 차량 정보와 함께 현장에서 바로 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행요금은 실제 이용한 거리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타 서비스 대비 약 20%가량 저렴하다고 합니다. 다만 만 26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가 없어도 그 차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저같이 그 청년들한테는 되게 큰 메리트가 되고요. 공유차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용 주차장에 위치한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공영 주차장마다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어 편리하게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도 용이한데요. 이렇게 부천시의 공유차는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공유를 통하여 주차 공급을 늘리고 공유교통 서비스와 대중교통 연계를 통하여 친환경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마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부천시는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스마트 시티 패스 하나의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갈 예정입니다. 앱으로 대중교통과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일리지도 쌓이게 되는데요. 스마트 시티패스 앱에 등록한 알뜰 교통카드 사용으로 최대 70%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비롯해 개인형 이동수단인 공유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도 스마트 시티 패스 앱을 통해 QR코드를 인식시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공유 경제 플랫폼을 통해 점차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면 주차장 문제 등 도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겠죠. 네, 보통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10분 이상 걸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전동 킥보드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이 문제는 기술 개발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보행자 안전기술 개발, 혹시 특정 구역에 이제 진출했을 때 속도가 저감되는 기술, 또 실시간으로 장애물들을 감지해서 속도가 저감되는 기술 등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세상, 이제는 공유 경제가 일상이 됐습니다. 공유 모빌리티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만나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연과 인간, 기술이 공존하는 스마트 시티,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미래입니다. 진짜 마지막이다. 네가? 형 결혼한다. 야, 신랑 어디 갔어? 안녕. 애도 태어났는데 진짜 끝난다. 아빠 끊는데. 이번엔 진짜. 새해를 맞으면 꼭 목표로 삼을 만큼 쉽지 않은 그 약속, 금연. 금연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제대로 해야 금연 성공률도 높아진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 금연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체계적인 금연 관리가 가능한 곳, 광양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인데요. 지금 등록자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 낮아졌죠. 올해는 금연 보조제 이외의 행동요법도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씩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하세요. 우리나라는 국가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 치료를 돕고 있는데요. 금연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그 누구든 지원 대상입니다.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은 6개월간 금연에 등록하고 6회 내지 9회 이상의 상담을 통해서 금연에 완전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안에는 비대면 상담과 비대면 등록을 이용하려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비대면 등록을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장 안전 관계자들이라든가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시라든가 금연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비대면 등록과 비대면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23년 넘게 담배를 피워온 이정빈 씨는 2번의 실패 후 올해는 꼭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 금연 클리닉에 오시게 되면 첫날은 인적사항이나 흡연 습관에 대해서 등록 카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보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연의 첫 단계는 본인의 흡연 상태와 의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제 새해도 됐고 작년 말부터 또 마음으로 이렇게 또 주변에서도 그러고 가족들도 그러고 제 본인 스스로가 건강한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 금연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의지대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금연 클리닉 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금연의 실패 원인은 니코틴 중독. 그렇기 때문에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재 니코틴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3단계로 나뉘는 니코틴 의존도에 따라 맞춤형 금연 방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테스트 이후에는 그분에게 맞는 올바른 금연법을 상담사들이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가 안 좋으신 분은 껌 대신에 니코틴 사탕을 이용한다. 아니면 위장관 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은 패치만 이용한다.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패치를 이용하지 않고 껌이나 다른 것을 이용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그분 상황과 흡연 습관에 알맞는 금연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하루에 6, 7개 정도면 니코틴 보조제 사용을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한테 맞는 어떤 그런 용량의 어떤 패치는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지. 니코틴이 지속적으로 흡수되는 니코틴 패치보다는 본인이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니코틴 껌으로 이렇게 드릴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금연에 꼭 성공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금연 클리닉 센터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패치와 껌을 잘 활용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의지를 많이 올려서 금연에 꼭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수칙 실천이 금연 성공의 지름길. 금연 성공자의 경험담은 큰 힘이 되는데요. 금연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달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도전을 몇 번째 하다가 이번에 이제 금연 성공을 하고 싶어가지고 금연 사례자 분이 계시다길래 그래서 한번 그 노하우라든지 좀 꼭 금연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시구나. 예. 저는 담배를 핀 지가 한 7년 동안 폈어요. 예. 그랬는데 사람들 눈치를 보고 담배를 핀다는 그 자체가 자존심이 엄청 상하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확 끊어버렸어요. 그게 내가 생각할 적에는 마음가짐 같아 보니까.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성공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축하는요, 그게. 축하받을 일은 아닌데. 금연 오고 나니까 첫째 정신이 밝아지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자신감이 붙더라고. 사람들한테 떳떳이 나설 수 있다는 거. 냄새 안 나는 게 내 몸에 냄새가 안 나니까. 흡연 기간도 굉장히 길고 나이도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이 금연의 성공 과정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꼭 이번에 금연을 도전해서 꼭 성공해봐야 되겠다. 저분처럼 굳은 의지가 생겼습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1년에 3회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금연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알아두면 좋겠죠. 담배를 갖다가 내가 피움으로써 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걸 갖다가 본인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금연에 꼭 성공하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자신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흡연은 질병입니다. 질병은 치료해야 되는 게 맞고요. 여러분의 흡연 3분간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흡연이 환상적이지가 않고요. 2022년에는 정말 호랑이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도 금연에 꼭 성공하시면서 코로나도 떨쳐내고 담배도 떨쳐내고 으라차차 기운내는 2022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만 담배를 끊을 확률은 고작 3%. 금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의지라지만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도 꼭 필요하죠. 큰돈 들이지 않고 체계적인 금연 치료가 가능한 금연 클리닉을 활용해 보세요.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하세요. 완전 강추합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점심족을 찾아봤습니다. 내가 여기가 찐 맛집이라고 느낀 게 있어요. 이 식당 앞에 보면 이게 술병들이 있다는 거는 무조건 맛집이라는 거예요. 보통 맛있는 음식들은 이 술이 땡기기 마련인데 여기는 완벽한 곳인 것 같아요. 들어갑시다. 하나, 둘, 셋. 사장님! 우리 주문하려고요. 뭐 먹으면 돼요? 뭐가 맛있어요? 우리 집은 주로 갈비찜이 많이 나요. 갈비찜이요? 그러면 이모, 저희 갈비찜 2인분이랑 또 찌개 하나 추천해 주세요. 찌개요? 네. 그럼 청국장이에요. 우리 청국장은 콩을 띄어서 만들거든요. 맛있어요. 청국장 좋아하세요? 청국장이요? 약간 좀 더 칼칼하고. 아, 그래요? 그러면 사실 김치찌개를 먹고 싶었지만 청국장 2인분으로. 청국장에서 우리 셋 다 눈빛 좀. 이야. 이거는 다 우리가 밭에 농사지은 상추예요. 우와, 농사지었어요. 쌀이 다. 지금 농사지어서 산 거라 또 진짜 맛있어요. 농사지어서 쌀도 하고. 여기 반찬 리필 다 되나요? 다 돼요? 예. 아, 진짜요? 우와. 이렇게 놓고 이제
불 켜시고 엄마, 오, 와. 갈비찜은 또 은은하게 익혀야 돼요. 다 익었기 때문에 그냥 데우는 정도로, 졸이는 정도로. 자, 갈비찜. 야, 잠깐만. 자, 나랑 큰 거, 아랑님은 뼈밖에 없는 거. 자, 마프로는 감자랑. 자,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네. 이 돼지고기가 안 들어갔대. 돼지고기 익혀서 드셔요? 네. 청국장에 돼지고기 들어가야 맛있는데. 우와. 약간 살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살? 네, 저는 원래 좀 비계가 섞인 부위가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먹는 부위는 약간 살코기가 많은 부위예요. 굉장히 맛있는 식감. 막 부서지는 느낌도 아니고 완전 뻑뻑한 느낌도 아니고 딱 그 중간. 아주 맛있을 때. 쌈을 싸서 실장님 먼저 한번 드리고. 어때요? 말하고 말을 안 해. 일단은 제일 제가 합격점은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잡내 같은 게 안 나요. 잡내가 안 나서 좋고 소스가 안에까지 잘 배겨 있어요. 제가 또 이런 갈비찜 같은 요리를 먹으면 꼭 해먹는 게 밥에다가 소스 비벼 먹기. 거기에 저는 김치까지 올려서. 저만의 팁인데 이 고기를 좀 자르고 잘게 자르고 또 감자를 또 으깨요. 으깨서 이 소스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으깨서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니죠? 자, 국물을 넣고 밥을 이렇게 한 숟갈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비벼요. 이렇게 한 숟갈 이렇게 듬뿍 떠요. 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울 수 있으니까 호흡 불어야 돼요. 갑자기 눈물이 나요. 어렸을 때 감자 캐서 먹던 그 시절이 생각나요? 꺼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감자 먹고. 우리 할머니가 허리도 아픈데 우리 동일이 먹이라고 밭에서 감자 캐 와가지고 그거 먹었던 그게 생각나네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자, 이번엔 또 양배추가 나왔어요. 이것도 또 별미예요, 별미. 하나 넣고 쌈장이랑 마늘 하나 넣어가지고 싸가지고 자, 아랑님 좋다. 이렇게 먹는 거. 양배추가 엄청 잘 삶았어요. 뭐 하나 빠진 거 잘 어울리고 그냥 맛있어.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냥 맛있어 다. 이건 뭐죠? 야, 젓갈이구나. 이게 무슨 젓갈이지 근데? 그 조기 새끼. 조기 새끼. 깜짝 놀랐잖아. 먹어볼게요. 저 청국장 주세요. 한번 아까 고기를 위에다가 해줬기 때문에 싹 섞어서 싹 떠서 이 건더기 일단 많이. 아까 이 콩도 직접 맛있어요. 네. 사실 국내산 이 콩 찾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죠? 기가 막히네. 자. 저는 이거 너무 좋아요. 그 청국장만의 텁텁하고 꼬리꼬리한 맛 있잖아요. 그게 여기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유진 씨 말대로 텁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 개운해요, 진짜. 저 참을 수 없어요. 저 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눈빛이 왜 그걸 이제야 얘기해? 이 병이요. 마프로 씨는 술을 못 하시니까 물로 위하여. 자, 계속 먹어봅시다 이제. 아니, 버섯도 들어있네. 이 버섯이 칼로 자른 버섯이 아니에요. 이게 막 손으로 막 찢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진정한 맛집이라는 얘기죠. 이게.
청국장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구수한 된장국이랑 칼칼한 김치찌개랑 섞어놓은 맛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근데 텁텁하지 않고 굉장히 개운한 그런 느낌. 자극적이지 않고. 오늘 제가 갈비찜하고 청국장을 먹어봤는데 와, 저는 반찬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반찬에 손을 거의 안 댔어요. 이 갈비찜하고 이 청국장, 양념, 국물, 야, 이걸로도 밥을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주랑 먹으니까 야, 이거는 저는 돈만 있다면 맨날 여기 와서 먹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 맛있게 잘 먹었다. 갈비찜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맛이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여기도 역시나 맛있는데 진짜 오늘 좀 맛있었던 게 청국장. 깔끔하고 담백하고 진짜 김치찌개랑 된장국이랑 섞어 넣은 듯한 맛. 한 입 먹으면 같이 먹는 듯한 그런 맛이어서 청국장 완전 강추합니다. 저는 일단은 가격. 이렇게 맛있는데 가격까지 착하다. 그러면은 저는 친구들이랑 자주 오죠, 여기. 편하게 자주 올 것 같고 다 음식이 웬만하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진짜 찐 맛집, 로컬 맛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잘 먹었는데 점심족이니까 네. 우리 또 점심족 하면 떠나요. 어때요? 떠나요? 네. 자, 점심족 떠나요! 이게 뭐야? 우리 다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혼자 주먹냈어. 제가 이겼죠? 안 맞아, 진짜. 다행이다. 아유, 이 구수한 냄새 역시 그냥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야, 여러분, 아우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아우 너무 추워요. 영월 아주 그냥 깊숙한 골짜기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아, 글쎄 여기에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고위직들만 받는 거 아닌가? 그 투스타, 뭐 원스타, 쓰리스타 이렇게 별 있잖아요. 별. 영월에 투스타가 떴다고 하는데, 아니 대체 어떤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게 투스타를 받은 거예요? 아, 영월에 대체 어떤 투스타가 있는 거예요? 영월에 뜬 맛있는 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야, 여긴 것 같은데.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 먼 데까지. 아우, 여기 이 추운 골짜기에 그냥 장들이 여기 엄청 많이 있는데, 그나저나 여기 투스타가 떴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여기 소문이 났더라고요. 대체 어떤 거예요? 바로 이 항아리에 담아 있습니다. 항아리에 투스타가 있어요? 네. 과연 투스타의 정체는 뭘까요? 이야, 오, 색깔 봐. 야, 이게 바로 그냥 투스타를 받은 요거 아니에요? 얘가 바로 투스타를 받았던 막장입니다. 야, 대표님, 뭐 이거는요, 때깔만 봐도 맛은 그냥 보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딱 투스타다, 요 녀석 딱 그냥 이 비주얼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투스타를 받았다라는 게 대체 뭔 소식이에요? 저 벨기에에 식음료 품평회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이걸 접했는데 이게 뭐 식품 올림픽이라 그래요. 세계 식음료 제품의 맛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국제 식음료 품평회에서 당당히 국제 우수 미각상을 수상한 영월의 막장. 박수! 야, 우리가 이 대회가 생소해서 그런 거지 이거 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해요. 절대 미식가 셰프님들이 이거를 품평회를 하는데 24분이 이걸 하신다 그래요. 그 셰프님들이 과연 우리나라 전통적인 된장 맛을 알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시더라고요. 야, 그러면 제가 또 강원도 셰프거든요. 그렇습니까? 365의 박장님이라고 제가 한번 또 맛을 볼게요. 그러시죠. 네. 자, 갑니다. 내노라하는 셰프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장맛. 제 정수는요. 그분들 최고의 셰프가 아니네요. 그래요? 네. 왜 그럴까? 이거는 쓰리스타지. 그래? 어떻게 투스타예요? 말이에요.
0.몇 프로 부족해서 3스타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좋은 점수를 받기는 했어요. 이야, 아니 근데 0점 몇 점 그 1등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장류 부분은 2스타가 최고예요. 3스타까지가 최고 점수인데 저희가 이제 막장으로서는 이 장류 부분으로서는 최고 점수 받았어요. 영월콩을 이용해서 전통 방식으로 담근 이곳의 장이 국제 우수 미각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건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우, 단장님, 별 떠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보이죠? 지금 안 보입니다. 너무 대낮이라. 아니, 단장님, 아니, 이렇게 별이 우수수 쏟아질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별이 이렇게 우수수 쏟아질 줄 몰랐어요. 네. 아유, 어떻게 어떠셨어요? 너무 기뻤죠. 저희가 그 8월 첫째 주에 제품 기업들을 모집을 하고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 벨기에 품평원에서 국제 식음료 품평원에서 이런 수상을 갖다가 할 게 있을 때까지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영월 지역의 7개 업체 10개 제품들이 이러한 별에 대한 수상을 받았습니다.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대학 산학협력단의 조력 덕분에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게 된 영월의 제품들. 아니, 전관왕이잖아요, 단장님. 그렇습니다. 네. 한 군데라도 만약에 탈락을 했으면은, 아유, 그거는 진짜 약간 좀 민망했을 법했는데, 너무 다행이에요. 사이좋게 나눠 가진 건데, 아니,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대학이 지역에 있는 기업과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역에 있는 식음료 기업들이 글로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레시피 지원이라든가 식품 가공 기술 지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제품에 대한 샘플 테스팅에 있어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낌없는 또 이 농가들도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국제 우수 미각상을 수상한 또 다른 영월의 별을 만나러 가볼까요? 수상 축하드립니다. 아니, 대표님,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상을 하나 아니고 2개 아니고 3개나 수상하셨다면서요. 예. 대표님, 그럼 총 개발하신 게 몇 개세요? 요번에 출품한 거 3개만 했어요. 3개를 출품했는데 3개 다 받으신 거예요? 예. 야, 아니 그냥 우리 양궁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냥 출전했다면 받으시는 거네. 수상 소감 들어볼게요. 맨 처음에 여기 출품하고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마음을 졸였는데 또 발표되는 날 그날은 하루 종일 일손도 안 잡히고 이게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이 아니고 밤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죠. 발표하고 나니까 수상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엄청 기뻤습니다. 아주. 별이 풍년인 이곳. 무려 3개의 제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먼저 만나볼 주인공은 참나무 스모크 향이 나는 소금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게 소금이라고 하면은 그냥 소금일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참숯이랑 만났다고 하니까 과연 이 맛은 어떨지 도무지 상상이 안 가거든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일염과 참나무 훈향을 결합한 훈제 소금, 미각을 총동원해서 음미해보는데요. 맛있어. 이름 진짜 거짓말이고 짜. 어우 짜. 나 그리고 너무 많이 먹었어. 근데 괜히 기분이 뭔가 그 코 아래서 은은한 약간 숯가마 찜질방에 들어와서 훈제 계란에다가 콕 찍어 먹는 그런 소금향이 이게 계속 코 아래서 은은하게 아른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요. 숯 장인이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소금이 이어서 별 2개를 받은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 근데 이 소금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다면서요? 네. 또 그 향이 나는 식용유, 기름이 있어요, 기름. 기름? 여기에서도 그럼 참숯 향이 나나요? 그럼 나죠. 그러면은
기름은 그냥 기름만 먹기에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좀 음식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뭐 계란 후라이를 잠깐 해본다든가. 그러면은 오늘 일단은 계란 후라이 딱 붙여가지고 위에다가 소금까지 쫙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봅시다. 준비해주세요. 네. 오, 일반 우리가 그 튀김 같은 거 할 때 식용유랑 완전 향이 달라. 은은한 향이 풍미를 더해주는 기름에 싱싱한 계란 투하하고 훈제 소금까지 살살 뿌려주면 자, 대표님, 계란 후라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잘 붙여진 것 같으세요? 네, 잘 붙여졌어요. 모양이 형편없지만 맛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모양은 80점. 네. 근데 맛은 100점이에요. 왜냐면 대표님께서 만드신 이 기름과 그다음에 소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합시다. 네, 좋아요. 한번 맛을 볼까요? 네. 참나무 스모크 향이 나는 기름에 소금, 박장금의 손맛까지 고소한 계란 프라이. 자,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맛이 어때요? 대표님. 야, 이게 계란 후라이가 사실 별거 아닌 음식이잖아요. 기름이랑 소금이 이 감미료 역할을 완전 똑똑히 하네. 사실 소금이랑 기름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미료는 아닌데 향이 더해지니까 음식이 그냥 계란 후라이가 약간 랍스터급은 되는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계란 후라이만 해서 팔아야 되겠네. 아우, 맛이 끝내주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랄만한 맛으로 국제 우수 미각상이 수상한 영월의 제품들. 앞으로 맛있는 별이 더 많아지기를, 그래서 영월의 맛이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영월 화이팅!